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료원 개원 특집 토크쇼 성남시 의료원에 바란다. 진행을 맡은 오마이뉴스 이민선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전국 최초 주민 반의로 만들어진 성남시 의료원 개원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첫 삽을 뜬 지 7년 만입니다. 조례안을 만들 지 14년 만입니다. 오늘 성남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 의료원이 나아갈 길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민 3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성남시청 9층 하늘북 카페입니다. 제 옆에 은수미 성남시장님, 이중희 의료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좀 의아해하실 건데요. 지금 두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토크쇼 하면서 저도 마스크 낀 패널들과 사이 보는 거 최초인데요. 저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어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분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요. 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의료원장님, 은수미 시장님 아주 잘생기셨고 아름다우신데 얼굴이 안 보이신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좀 까맣지만 제 얼굴도 볼만하시죠? 제 얼굴로 아쉬움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시장님하고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우선 시민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자,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드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저희들 항상 시민 옆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공적 서비스를 위해서 성남시 의료원 개원과 더불어 저희들도 도약을 하겠다 이런 약속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자, 이런 때는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선 박수 치는 게 잘 안 보여요. 박수 치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예, 역시 성남 시민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 해주시네요. 자, 오늘 방송 아주 편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염원하시던 성남시 의료원 개원을 담당하게 된 원장 이중희입니다. 저도 의료원이 개원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사 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 손 안 들고 이러시면은 좀 서운하시겠죠? 자, 시장님한테 막 손 흔들어 주시고, 자,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좌측에 계신 남자분 손 안 들었어요. 자, 손 좀 흔들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성숙된 시민의식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신다. 끝까지 지켜보는 걸로 보여주신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저희 토크를 시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2013년 11월 성남시 예청사 자리에 시립의료원을 착공을 했습니다. 자, 7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오늘 개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개원할 때까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꽃길만은 아니었는데요. 노사 문제도 있었고요. 기타 각종 많은 일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다 해결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요. 자, 그러니만큼 개원을 하게 돼서 우리 원장님이나 시장님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깊은 감회를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원장님부터요. 제부터요? 네. 예,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시장님한테 개원을 성공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오게 되었는데 오고 난 뒤에는 너무 의료원 안팎으로 의견 충돌이 많아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 일을 하러 온 건가 망치러 온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의료원의 이해 당사자분들이 개원이 우선이다, 개원이 먼저다 라는 그 명제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방향에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의 개원이 드디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협력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용인해 주셨던 그 많은 분들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의료원이 앞으로 얼마나 잘 되려고 이렇게 어렵게 개원을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개원은 한 거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원을 안정화시키고 병원을 발전시키는 일은 또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긴 과정을 참아주신 것을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참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긍정적인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앞으로 잘 될 징조였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참아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공을 들리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울 때 혹시 시장님이 힘이 좀 많이 돼주셨나요? 많이 돼주셨죠. 혹시 옆에 있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시에서 후원해주고 도와주지 못했다면 네. 오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말씀 들으면서 시장님 계속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요. 시장님 감에도 참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죠. 전 기적 같아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7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6년 4개월 정도인데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중단도 겪었고요. 아, 그래요? 거기에 뭐 감사에 거기에 하여튼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었던 전 거의 모든 걸 겪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믿어주셨던. 네. 왜냐하면 제가 와서 2년을 더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원도 원래 3월 17일이었는데 그것마저 또 연기가 됐잖아요. 네, 네. 그것도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인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네, 네. 그렇죠. 이런 것까지를 다 겪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하나 이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의료진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어서 여러 가지 이해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걸 잘 견뎌내 주실까 하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내 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힘은 없지만 시민들하고 함께 최소 3년 혹은 최대 5년까지는 의료원이 무엇을 해도 그냥 토대를 놓는 작업이려니 생각하면서 함께 버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의료라는 게 돈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의료원이 워낙 또 규모가 509병상이나 돼 굉장히 큰 의료원이다 보니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가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 매년 수백억을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질을 갖춘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중희 원장님과 의료진께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감내를 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기간이 최소한 3년은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최소 3년, 최대 5년 정도까지는 시민들께 말씀을 아예 솔직하게 드리고 우리 정말 질 좋은 공공의료의 모델을 성남에서 시민들하고 우리가 함께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료원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사 이렇게 또 부탁드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적입니다. 네. 자, 기적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굉장히 뭔가 힘이 들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죽하면 기적이라고 했겠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호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밀고 당기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인연. 같이 해보셨으니까 호흡이 잘 맞는다는 이렇게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원장님을 120% 혹은 그 이상 신뢰합니다. 네. 매우 감사드리는 게 그 이름만 얘기해도 굉장히 유명한 곳에서 오셨어요. 네, 네. 근데 얘기 들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제 의료원은 퇴직한 의사분들이 많이 오시거나 좀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성남시 의료원이 넘어서야 되는데 지방 의료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입관이 있어요. 의료업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대개의 경우는 현직으로 뛰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이 병원의 의사분이 채용에 모집 공고에 응하시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건 공공의료에 대한 신념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중희 의료 원장님이 또 그런 신념이 있으시고 제가 최근에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며칠 전에 감염내과 이 닥터 네. 의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전국에요 감염내과의가 있는 병원이 드물어요. 그 정도로 요즘 품귀 현상이고 네, 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얘기가 돼서 사실은 이분이 의료원에 오실까 그래서 이중희 원장님 저한테 뭐라고 농담하셨냐면 감염내과에도 오시겠다고는 했는데 요즘 의사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셔야 오시는 줄 안다. 왜냐면 여기가 아무래도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야 원래 의료진들께서 공공의료에 대한 이 의사가 신념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그게 어깨에 소문이 쫙 났나 봐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의료원을 쭉 꾸려가면 저는 새로운 모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사의 질이라든가 의료 기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요. 다만 가격이 저렴한 건 굉장한 이게 경쟁력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19도 겪었는데 그리고 그 선두에 서 계시는 분이어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에서 5년은 하여튼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은 무조건 시민들과 함께 버텨드리겠습니다. 예, 이중희 원장님하고 같이 하면 3년,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예. 있던 것 같고 또 이중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들리는데요. 감사하죠. 공공의료원이 사실은 또 고급 인력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렵지 않았나요? 성남시립을요? 역시 이것도 또 이중희 원장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원장님께서 이게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노골적으로 하세요. 네, 노골적으로 제가 이제 저도 의료계 저희들이 업계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업계 소문을 좀 이렇게 다른 방면을 통해서 좀 들어보곤 했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 의사들도 계시고 해서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중희 원장님이나 같이 오신 의료진들의 명성이라는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명성으로. 특히 간호사분들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 미리 이게 경쟁률이 저희가 4대1, 5대1 이렇게 높습니다 이러면서 자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건 결국 시민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하는 정말 대단한 병원이다. 이 소문이 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 힘은 갖췄다. 그리고 우리는 의료진을 그래서 이렇게 채용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희한하게 또 지금은 없었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원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공의료원이 민간 병원에 비해서는 인재 영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예. 혹시 이 문제 해결할 만한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희 지금 시장님께서 너무 과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저희 의료원에는 사실 와 있는 아까 감염내과 선생님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의사도 그런 분들이 많고 의사가 비의료직에 있는 분들도
의료계 좋은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네, 네. 우리 병원에 왜 오셨냐고 이렇게 입사할 때 인터뷰를 하면 질문을 하면 의료계가 너무 수익 중심으로 가는 그런 데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조금 회의가 들어서 이런 공공병원에 와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운 면이 있습니다. 의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꼭 의사뿐만이 아니고 뭐 간호사, 행정직, 보건직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그러면 이런 지방의료원이 네. 민간 기관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인가. 네. 의료 인력 수급할 때. 수급하고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에 저희 지방의료원이 너무 민간 의료보다 낮은 보수를 준 경향은 또 네.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런 지방의료원 공공기관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민간 의료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수를 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조금 개선이 되면 꼭 그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네. 그 이후에 이 공공의료가 가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환자들한테 과잉 진료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더 많다든지 네. 이런 것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또 활동을 잘 해내면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뭐 이것이 또 그 주변에 또 다른 젊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네. 또 저기 가고 싶다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얘기 들어보니까 사명감이 참 중요하겠군요. 그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또 급여 체계 개선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아니 말씀으로 사실은 들립니다. 원장님이 가져오신 급여액을 저희가 초임이 낮지 않습니다. 밝힐 수는 없으나 원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최대한 이 정도는 그래도 시작을 해야지. 네, 네. 그래 좋은 초기라서 거기다가 좋은 분들을 더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 원장님보다 월급이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의료진을 꼭 모셔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네. 직접 시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면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사명감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물론이죠. 예, 그래서 시민들께도 저희가 정말 공공의료로 해서 좋은 의료진을 모셔야 되는데 예산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라고 계속 소통을 할 거고요. 이중희 네. 원장님도 항상 그러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결국 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구체적인 질문을 제가 또 드릴 예, 거니까요. 예. 그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또 원장님한테 이제 질문인데요. 개원도 하기 전에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제가 이런 소문을 좀 들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그것도 좀 과찬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저희 의료원이 시민들께 네네.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저한테는 저희 의료원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의료원은 개원 과정에 있던 중에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훈련도 아직 조금 미숙한 상태에서 네. 하게 되어서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 일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게 생각보다 길게 장기화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경기도 감염 대책에서 저희 의료원은 중증 환자는 아직 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네. 경증 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기화되고 하니까 중증 환자를 보던 의료기관이 우리 병원에서 이제 중증으로 변한 환자를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이제 그 환자분을 계속 입원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지금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서 혹시 다음번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이제 수준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좀 그 겸손히 말씀이시고요. 제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분께서 즉각 수술을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수술을 하셨던 걸로 제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래 우리 이제 성남시 의료원이 응급의료 중심으로 네, 응급의료는 정말 모든 체계가 다 있어야 돼요. 응급 상황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퀄리티가 높은 의료진이나 시설이 필요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아직 병상을 다 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받고 근데 코로나19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 다른 진단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합병증도 있고 이걸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훈련이 되신 걸로 알고 더군다나 코로나19 환자만 한 게 아닙니다. 일반 그렇죠? 일반 환자들도 다 또 일반 환자도 같이 하고 받으면서 계셨어요. 코로나19 전담병을 하신 건가요? 그러시죠. 처음에는 안 하고 있다가 네, 네. 뒷부분에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확진 환자를 네. 전신 마취하에 수술도 하게 되고 네. 또 이제 혈액 투석을 받는 신부전 환자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혈액 투석 받는 병원을 찾지를 못해서 네, 네. 이렇게 전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의료원에는 그 격리병상 안에 혈액 투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용케도 그것을 시설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혈액 투석이 필요한 확진 환자를 받아서 투석을 어려웠지만 해낸 그래서 몇 분한테 그런 혜택을 준 것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이니까 잘했다 이런 거 좀 홍보를 해주세요. 자, 제가 홍보할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자, 가을에 2차 팬데믹 얘기가 천천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확진자 수가 줄지를 않고 있어요. 정말로 가을 대유행이 불행하게도 온다면 성남시 의료원이 공공의료원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요. 혹시 준비가 좀 돼 있나요? 지난 2월보다는 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의료진도 더 많아지실 거고요. 네, 네.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성남의료원 온갖 걸 다 겪으셨어요. 네, 네. 전체 그 검체도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한 번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또 시청하고 호흡도 저희 재난 안전 시스템과의 호흡도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네. 세계 보건소하고의 호흡도 필요한데 이걸 지금까지 쭉 해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제2차 팬데믹이 없어야 되지만 네, 네. 그 플루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십사.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본적인 질문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성남 시민,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참 성남 시립의료원이 생겨서 참 뿌듯하다. 이런 뭐 느낌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동시에 이런 기본적인 궁금함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일반 병원과 시립의료원이 차이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대학병원도 있고 뭐 내과병원 전문병원도 있고 감기 걸려서 가는 병원 있고요. 뭐 정형외과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병원이 성남에 있고 경기도에도 많이 있는데 왜 성남시 의료원이 또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답변 좀. 예,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나 의료진의 실력은 코로나19 때 정말 잘 드러났는데요. 거기서 또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또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대학병원까지를 포함해서 민간 병원들은 수익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 수 중요하고 수가 중요하고 그다음 비용이 중요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격리병동 같은 걸 비워두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혹은 응급실을 비워두고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응급 환자라든가 이런 재난 상황 이런 건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의료가 있지 않으면 수익성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중희 원장님이 저한테 항상 응급의료에는 골든타임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항상 해주세요. 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은 오직 시민의 생명 이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용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더 나아가서 저는 조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에서는 좀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중희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의료와의 연계. 네, 보건소 이런 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 예, 민간 병원뿐만 아니라 재택과도 제가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실 때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상담할 곳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공공의료는 그런 걸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실제 실생활에 필요한 어떻게 하면 의료적, 그러니까 당신도 일정하게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수익성만 따지다 보면 우리 병원에 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걸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우리 이중희 원장님은 또 어떠신가 궁금하네요.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익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병원이 좀 필요하고 특히 감염병이나 응급의료 상황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장님이 거의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근데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런 정도 크기의 저희 성남은 조금 특별한 곳이고 네네.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는 그 의지가 더 강한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 지역이 이제 분당구보다도 네. 의료적 그 서비스 수준이 낮다 하는 문제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 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외래 예약하는 진료는 뭐 분당구에 있는 좋은 병원을 활용해도 되지만 네. 응급의료 부분은 시간과 공간에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저희 의료원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은 어디나 있는데 그분들이 민간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잘 원활한 진료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하겠다고 그것도 하겠다고 이런 공공병원을 건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 문제와 또 유사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립의료원이니까 성남 시민뿐만이 아니라 인근 뭐 광주에 사시는 시민들, 안양 시민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시립의료원이 어쨌든 시민들 세금이 많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그런 의료원인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뭐 아까 이어지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이게 의료원이 개원이 되면 좀 더 확대가 될 텐데요. 저희 이중희 원장님이 저한테 당신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 말고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까 네. 말씀하신 우선 응급의료. 네. 그래서 무조건 출동할 수 있고 우리가 헬기까지 있거든요. 지금 건물 위에 헬기가 뜰 수 있어요. 이게 네네. 헬기패드. 이게 성남 인근에서 유일하죠. 건물 위에서 헬기가 뜰 수 있는 게 서울대병원도 이게 안 됩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시고 싶으시다는 것 중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치매와 그런 의혹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것이 굉장히 지금
가족들이나 사람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통합 시스템을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들겠다. 네, 이 통합 시스템은 뭐냐면 단지 그러니까 치매에 대한 그러니까 진료나 이런 건 케어는 병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네, 네. 사회 이걸 이제 연결하는 뭐 요양원도 있고 네. 병원도 있고 이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까지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주셔서 일종의 시민 주치의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이미 성남시에는 성남시 보건소들에서 치매 네. 안심센터가 그런 있죠. 네. 여러 가지 그런 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보건 사업이 더 세련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네. 그걸 뒷받침해주는 진짜 환자를 만났을 때 음. 그런 종합병원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게 성남시에는 이제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 방문 간호사 제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종합병원이 뒤에서 딱 뒷받침이 되면 이게 완벽한 통합 시스템이 될 그리 될 수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바라는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성남시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을 진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 보건 의료 이런 곳에도 뭐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네, 뭐 네. 그런 좀 희망을 갖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래도 역시 시민들은 내가 아파서 시립병원에 갔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더 볼 수 있나. 우선 그리고 저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운동하다 다쳐서 열을 입원하게 됐어요. 성남시 의료원에. 그러면은 제가 민간 병원에 비해서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예. 실제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계속 저렴하다고 홍보를 해주시는데 네, 네. 의료보험 수가는 국가에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것을 더 싸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싸게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은 특성이 남들보다 더 받는 행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를 안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비보험, 네. 비급여 분야 수가가 되게 주변 병원들을 조사한 뒤에 거기서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보험 관련된 진료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 할 때는 저렴하다. 그 네. 부분은 저렴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 병실의 84%가 네. 4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소위 이제 병실료로 우리가 수익을 보전하는 병원들 네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인실, 2인실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다 4인실이어서. 그럼 입원비가 굉장히 싸겠네요. 예, 병실료 관련해서는 싸죠. 저렴하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고가의 장비 얘기도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고가의 장비를 싸게. 최신식이에요. 예, 그 고가의 장비는 정말 좋은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저희 의료원을 처음에 만드셨던 분들이 지방 의료원이 너무 낙후되면 안 된다는 그 점에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사양의 고급 사양의 네. 그 중에서도 또 더 좋은 회사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체질 자체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싼 장비가 있다고 해서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뭐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그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정확한 진료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고요. 네네. 저희가 무슨 성남 시민들에게만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 의료라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료원이 위치한 곳이 수정구 중원구이기 때문에 가깝게 있으니까 제일 많은 혜택이 저희가 혜택을 준다면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에게 제일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장비 얘기는 하셨지만 이건 장비는 아니고요. 수술실 CCTV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수술실에 CCTV 설치하는 문제 의사 입장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불편해 하십니다. 사실. 뭐 간호사도 그렇고 지나다니는 누구든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을 계속 촬영한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죠. 예,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경험에서는 이제 수술실에 꼭 CCTV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저 경험에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필요성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두된 걸 보면 그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들을 보면 참 저것도 너무하다.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해가 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네네. 저희 의료원은 그래서 수술실에 모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개 수술실에 다 설치되어 네네. 있는데 저걸 이제 활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CCTV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요구를 누가 하면 뭐 어떻게 들어줄 거냐. CCTV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현재는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용할 계획은 없는데 네. 곧 뭐 국가 전체나 이런 데서 거기에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면 그게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아주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추가 설명은 더 이상 뭐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CCTV에서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시장님이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이요? 자, 시립의료원 예산 문제로 어쨌든 인해서 진주의료원 사태도 났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장님 열심히 일하시려면은 예산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네. 꽤 큰 규모 예산입니다.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성남 연대안전자금을 저희가 2,000억 이상을 풀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그게 항상적으로 좀 필요한 게 성남의료원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또 장애인서부터 시작해서 아동, 치매 노인까지 저희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네네. 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시민적 합의가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하거나 이런 예산의 효율성을 좀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런데도 좀 안심이 되는 건 저희가 이제 판교나 하이테크밸리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 요즘 저희들이 주가를 보고 있거든요. 상한가를 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세수는 합의만 해주시면 네네. 큰 부채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국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 지원이 결합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가 지속적으로 5년,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수가나 이런 문제 이상으로 정부 지원이 직접적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의료만은 병상을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중에 2개월만 쓰고 10개월을 비워놔야 된다. 그러면 네네. 그 병상 유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나 인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오케이가 나야 되는 이런 합의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의료진을 열심히 응원을 해가지고 야 성남시 공공의료원 정도와 같은 의료원이라면 그것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필요한 재원의 투자다라는 소문이 3년 내에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시장님 목소리 아주 힘도 생기시고요. 성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 합의가 좀 필요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어쨌든 간곡히 당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본다면은 분명히 오늘 집에 가서 계산기를 좀 옆에 놓지 않을까. 조만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요. 예. 자, 이번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또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그 점에도 저희가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소위 이제 지방의료원이나 이런 곳에서 쓰이는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뭐 그 사회에서 필요하지만 수익이 안 나는데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수익에 적자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착한 적자라고 부르는데 이 착한 적자도 액수가 너무 많이 되어서 너무 오래 지속되면 더 이상 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라건대는 지금은 이제 개원을 해서 한 5년까지는 이제 개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5년쯤 뒤에는 한 저희가 시민들한테 일으키는 적자가 한 100억대에서 멈추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가 체계에서 지방의료원이 아까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착한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자꾸 저보고 물어보시던 저는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그 방법은 특별하진 않고요. 저희 지역사회, 수정구, 중원구 혹은 성남시에 필요한 의료 수요 부분을 충분히 감당함으로써 저희 시설, 인력, 장비를 활용한 도를 최대한 높이면 그게 적자를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방법도 또 열심히 강구해 봐야죠.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성남 시민들도 굳이 성남시 의료원이 흑자를 내긴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흑자가 난다는 건 진료비를 많이 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아마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적자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정말로 착한 적자를 내기를 좀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성남 시립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성남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들 의견 궁금증이 무엇인지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 놨을 만큼 의료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참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의료 시민행동의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의 대표로 있는 김용진이고요. 치과의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개원하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003년 이낙연이 폐쇄될 때 그 집도 현장부터 그 기공식 때 봤었고 여러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벌써 17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동안 개원 준비하시느라고 시장님, 원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노력하신 애쓰신 성남 시민들, 강도 시민들이나 스스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들어서요. 네, 다들 칭찬드립니다. 시민이 만든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진주련이 뭐 동지사의 일반적인 그 집행으로 폐쇄되지 않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 시민과
시와 성남시 의료원 그리고 의료원에 있는 직원들이 다 협력하고 지지하고 해서 잘 발전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다른 의료원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 만든 역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과 그런 사자들이 잘 협동해서 병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결의라든지 계획이나 문제 있으면 시장님과 얼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원을 축하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진 만들어졌으니만큼 어떻게 잘 발전시킬 것이냐 각오를 들어보시고 싶은 것 같아요. 진주훈련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원장님부터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저부터요? 네, 해보셔요. 저는 진주 의료원 같은 운명을 저희 성남시 의료원이 맞이하지 않으려면 저희 의료원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높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있어야지 없애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비록 시민들의 세금을 예를 들어 한 100억을 써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잘해서 200억을 들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민에게 편익을 되돌려 드릴 수 있으면 시민분들은 100억 써서 200억을 되돌려 받으니 100억 이익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는 없애기가 매우 아깝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편익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시민 일부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을 방문해 주시는 환자분들한테도 돌아가야 되겠고 네.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을 내시는 부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저거는 값을 한다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활동이 객관적이고 보다 보편적인 그런 편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에는 그냥 다른 특별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병원들 못지않은 품질의 종합병원으로서의 의료 기능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매우 튼튼한 사회안전망 기능 그리고 공공보건이라고 하는 병원을 찾지 않은 건강한 사람을 지역 주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 네, 네. 그 세 가지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원장님이 지금 각오를 세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자, 이제 시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장님께서 의료 서비스로 시민께 되돌려 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그걸 응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응원한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의료원이 이제 사람 속에 시민 속에 지역 속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의료 서비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해 조정이나 소통이나 공감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시청이 많이 나눠 가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의하고도 소통하고 그다음에 상권도 있어요. 상권 네. 여러분하고도 소통을 하고 환자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민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조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나셔셨던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그러니까 의료원은 의료 서비스, 의료 진로 집중하도록 제가 원장님 처음에 모실 때부터 제가 그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코 위기를 혼자서 감당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함께 할 겁니다. 그게 저는 성남시 의료원의 특징일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의료기관은 그 의료원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단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네. 같이 나누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또 시민들하고의 접근도 훨씬 더 가까워질 거여서 저희들이 시가 훨씬 더 마음을 많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낮추고 그래서 정말 의료진들이 의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여타의 것들을 많이 지원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2인 삼각으로 가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또 준비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 저기. 예, 저기. 예, 파란 옷 예, 입으신 여성분. 예.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또 한 번 연기됐잖아요. 진짜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오늘 한장한장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부장님. 그리고 이제 의료원이 하루라도 빨리 잘한다 소문이 나서 그 명성이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모든 지방으로 퍼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려면 원장님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원장님과 시장님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여기 상권이 살아날 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성남시 의료원에 거는 기대가 물론 모든 시민이 거둔 기대가 큰데 저는 환자분들만 이렇게 기대를 가진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어쨌든 상인분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상권을 책임져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의료원을 잘 운영할 것이냐 이런 질문 같은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구내 식당이 없었을 때 주변에 그런 음식점을 해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제가 먹어본 결과는 경험으로는 너무나 맛있다. 예, 그리고 너무 대단히 싸다. 네. 하는 거였습니다. 야,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맛있고 싸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저희 의료원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료원의 개원이 또 이제 찾아오시는 환자분이 많아지면서 저는 주변 상권이 정말 잘 되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근데 저희 의료원이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옛날 시청처럼 많은 분들이 오갈 정도로 명성을 획득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는 그때 그 맛집들을 사실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허용만 되면 저희 의료원에다가 맛집 지도 같은 것을 이렇게 네.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야, 시민과 함께하는 의료원 멋지십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옛날 상권을 되찾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설마 책임지라고 하진 않겠죠? 뭐 시장님 말씀처럼 3년에서 5년 안에 될 수 있도록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3년에서 5년이면 옛날 상권 되찾기 하겠다. 의료원에 맛집 지도 만들겠다. 이 정도면은 답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예, 좋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상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원장님도 뭐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또 시장님 참을 수 없잖아요. 이거 상권 중요하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은 그것보다 앞당기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아시지만 네. 의료원 개원 전에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을 버스가 네. 7개 노선이 의료원을 통과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접근성, 그러니까 이동이나 접근성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시범길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상인 회장님들께서 부탁하신 게 의료원 직원의 상권을 통해서 걷는 길을 네, 네.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환하게 주변에 환하게 그래서 의료원에서 검진도 받고 부근에서 걸으면서 좀 놀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러고 이동도 좀 쉽고 이런 이제 의료원 걷는 길, 뭐 동물원, 뭐 미술관 옆 동물원 이런 게 아니라 의료원 옆 무슨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걷는 길 재밌게 잘 만들겠습니다. 아마 새로운 부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말 집중할게 이건 약속드립니다. 파이팅! 자,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시죠? 자, 손을 들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손 한 들어주시죠. 또 누구실? 아, 네네. 저 건장한 남성분 손 드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저기 야탑동에 살고 있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이제 직접 성남시 의료원에서 환자로 입원해서 치료를 해보고 나서 이제 느낀 건데요. 보통 이제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좋거나 약간 좀 불친절할 수도 있고 시설이 또 낙후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제가 직접 이제 성남시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니 그러한 편견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 의료원과 성남시의 역할이 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은 서비스를 이미 한번 받으신 분인데 뭔가 좀 흐뭇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깨알같이 자랑도 해주시면서 그래도 더 좋은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거냐. 우리 원장님. 지금까지 그 말씀 사실은 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짧게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야탑이 분당구지예요. 네, 맞습니다. 분당구 주민께서 저희 의료원에 와서 만족하셨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가 성남시하고 성남시 의료원이 저희 의료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저는 성남시가 후원하지 않으면,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남시 의료원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도 그런 보건, 의료 이런 정책을 시에 펼치는데 저희 같은 그런 전문가 그룹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희 의료원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국립보건원 같은 성남시에 있어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전문가 그룹과 정말 그 분야에 같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 수 있으면 대단히 그런 뭐 상승작용이라 그럽니까? 네네. 그게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희망을 봅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답변이면서 곧 또 시장님한테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것부터 펼치는 것까지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이면서 또 의견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간단하게 답변이 좀 필요해 새로운 보이는데요. 모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남시에는 차병원도 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도 있습니다. 재생병원도 굉장히 좋은 병원이 많습니다. 그 병원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의료원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드러난 3개 보건소 의료 인력이라든가 50개 행정복지센터의 방문간호라든가 맞춤형 돌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 없이 저희들은 기초적인 어떤 의료적 지원을 의료적 돌봄을 해왔습니다. 그럼 이런 의료적 지원이나 돌봄을 의료원하고 연계하겠다라고 상상만 해도 전 가슴이 뛰어요. 사실은 이걸 안 해봤습니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저희 이중희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119 구급대 있잖아요. 구급대 그 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 구급대 구급차가 어디 오는지 그 다음에 구급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이런 방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시도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결합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 의료 돌봄을 했었던 저희들도 이제 간호사도 있고 이번에 또 역학조사관도 뽑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원 외에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한번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주치의처럼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맞춤형 돌봄. 그러니까 의료이기 전문적인 의료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는 맞춤형 돌봄이 되는 이 시스템을 저 역시 구현해보고 싶은데 우리 이중희 원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년 내지 5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보다 더 빨리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약속드리고요. 이것은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이 갖고 있지 못한 정말 의료원의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원래 보유하고 있는 의료적인 서비스 온갖 그런 것들을 실제 전문가 그룹하고 결합해서 최고의 서비스 제공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전문가와 행정이 결합해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자, 이 정도면 각오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답변 만족스러우십니까? 자, 만족스러우시면은 네,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시민과의 대화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3분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 아마 시간만 있으면 30분 다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남시 시민 게시판은 늘 열려 있거든요. 아쉬운 분들은 성남시 시민 게시판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의견을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토론을 좀 마칠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말씀, 각오부터 시작해서 계획까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못하신 말씀이 끝에 가면 있더라고요. 자, 그 말씀 해주시면서 한번 토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정말 개원이 기적 같고요. 이 새로운 도전에 나와서는 이유는 시민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희가 분당구가 건강수명이 75살인데 수정중원구가 65살입니다. 분당구의 건강수명도 더 늘리고 이 10년이나 격차가 나는 수정중원구의 건강수명도 그 갭을 줄이는, 이건 거의 혁명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갭을 줄이는 방법,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는 건 공공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의 목표는, 시의 목표는 이 격차 줄이기,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격차를 내년엔 9년, 내후년엔 8년으로 줄이고 더 나아가서 이 75세의 건강수명 80세까지 해서 정말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 헌신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의료진 좀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애쓰는 모습들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감사함을 더해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 의료진을 많이 격려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 발언 하셨으니까요. 마무리 발언 마칠 때마다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거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자, 손은 다 흔들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원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의료원을 많은 다른 지방 의료원과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망도 보이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병원에 환자를 많이 전원하지 않는 자체적인 응급의료 기능을 많이 보유한 그런 지방의료원이 되는 것이 목표고요. 또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하고 완전히 융합된 형태의 그런 지방의료원을 만들어보는 그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남시하고 성남시하고 이거는 같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협력해서 발전해 갈 것이고요. 저희 성남시 의료원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4개입니다. 네. 봉사하자, 협력하자, 발전하자, 청렴하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쯤 뒤에 정말 성남시의 그런 보건 수준을 높이고 또 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 사이에 그 격차가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정말 바라면서 그쪽을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런 평가가 있으리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아이고, 다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성남 오기 전에 소식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의료원과 관계된 비전소식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경리병동의 애절한 사연, 요거 보이시나요? 이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2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아기가 엄마와 함께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성남시 의료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간호사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아주 따뜻하게 치료를 해줘서 웃으면서 치료를 받고 안전하게 퇴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저 또한 성남시 의료원의 앞날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 공공의료라는 게 우리를 참 따뜻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성남시 의료원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화상 이런 인터뷰 괜찮네요. 우와, 아기다. 몇 살?